안녕하세요, 김명지입니다. 오늘은 명진이와 우재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명진이와 우재는 모두 운동, 특히 야구를 좋아하는 것도 닮았습니다. 방과 후에 학교 운동장에서 함께 야구를 하는 것이 둘에게는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문제가 둘 사이에 있었는데 그건 바로 좋아하는 야구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명진이는 히읗팀을 좋아하는데 우재는 리을팀의 광팬입니다. 공교롭게 명진이와 우재가 좋아하는 팀이 오늘 격돌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팽팽한 접전 끝에 명진이가 응원하는 팀이 승리를 하고 한국 시리즈 진출 티켓을 따냈습니다. 명진이는 양손을 들어올리며 만세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침울한 모습의 우재에게 봤지? 봤지? 내가 뭐라 그랬어? 역시 야구는 히읗이라고 했지? 너도 우리 팀으로 와. 아싸, 신난다. 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우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방을 주섬주섬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명진이는 우재의 뒤를 따라가며 계속 신난다. 우재야, 그럼 결승은 어떤 팀이랑 붙을까? 아까 기혁 선수가 2사 만루에서 3루타 치는 거 봤어? 너도 봤지? 대단하지 않냐? 조잘되었습니다. 우재는 야, 그건 원래 빗맞은 타구였는데 운이 좋아서 3루타가 된 거야. 그리고 기혁 유격수가 지난 경기에서 부상당해서 놓쳐서 그렇게 된 거고. 진짜 지난번 경기에서 유격수가 다치지만 않았어도 우리 팀이 이기는 건데. 그때 유격수 다치게 한 게 너희 팀 누구 투수였지? 그때 너무 공을 난폭하게 던졌어. 치사하게. 라고 툴툴거리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명진이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야, 우재야, 너 말을 왜 그렇게 하냐? 오늘 경기는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이긴 거고 부상을 당한 것도 실력이야. 운동선수가 자기 몸 관리를 잘해야 하는 거지. 너네 팀이 졌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앞서가던 우재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야, 김명진, 너야말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너네 팀이 이겼다고 그렇게 잘난 척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경기에 나간 것도 아니잖아. 뭐라고? 강우재, 너야말로 네가 경기에 나가 진 것도 아니면서 왜 신경질이야? 내가 언제 신경질 냈다고 그래? 너 되게 웃기다. 네가 더 웃겨. 말싸움으로 시작해 어느새 신발 주머니를 휘두르며 서로에게 발길질을 하기 시작한 명진이와 우재. 멀리서 그 모습을 보던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은 둘에게 다가와 명진이와 우재를 떨어뜨려 놓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둘이 뭔가 문제가 있나 보구나. 저기서 보니까 다투고 있는 것 같던데? 누구부터 말해볼까? 그래, 명진이부터. 명진이 이야기 듣고 나서 우재 이야기도 듣자. 각자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 선생님은 명진이와 우재의 손을 잡더니 명진이는 응원한 팀이 이겨서 기분이 좋고 우재는 져서 많이 속상했구나. 아마 우재는 기분이 안 좋은데 명진이가 자기 팀 승리에 대해서 자꾸 말하니까 놀리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네. 명진이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우재한테도 자랑하고 싶었고 명진이의 팀이 얼마나 대단한지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네. 그러니까 둘이 싸우게 된 건 서로가 싫어서가 아니라 서로의 기분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그 말을 듣고 난 명진이와 우재는 왠지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재야, 그리고 명진아, 자신의 기분을 표현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헤아리는 것도 필요하단다. 아마 오늘은 그걸 깜빡했던 것 같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아무리 화가 나거나 속상하더라도 상대를 때리거나 욕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이유가 무엇이든지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지. 자, 서로에게 사과하렴. 그리고 다음엔 꼭 기억해야 한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때리거나 욕하는 행동은 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와 교사로서 이런 상황을 목격했다면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이보연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대부분의 성인들은 아이들이 저렇게 막 싸우면 일단 야! 하고 소리부터 지르고 혼을 내시는데 김수진 선생님은 매우 침착하게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런 차분함이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나요? 아이들이 큰 소리로 정신없이 싸울 때 성인이 조용히 말하게 되면 전혀 들리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를 내는 거는 필요해요. 그런데 일단 아이들이 성인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그때는 목소리를 낮추고 차분하게 말하는 게 좋죠. 아이들도 막 싸워가지고 막 흥분한 상태인데 성인까지 흥분한 태도로 대하게 되면은 난리가 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유능한 성인은 아이들이 싸움을 멈추게 하는 것에만 의미를 두지는 않고 네. 이러한 싸움이나 갈등을 이후 문제 해결이나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하는 것까지 염두에 둡니다. 때문에 침착한 성인의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네, 참 성인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명진이랑 우재는 김수진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이들은 와 선생님 멋지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네. 선생님의 태도가 공정하다라고 느꼈겠죠. 네. 성인들은 아이들에게 잘못된 행동의 이유를 묻기도 하지만 성인들은 본인의 사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네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한쪽은 비난을 받게 되고 또 내가 비난받는다라고 느끼는 순간 기분이 확 나빠지면서 그렇죠. 합리적인 대화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죠. 네. 하지만 사례에서의 선생님은 아이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각각 이런 욕구가 있었구나 그걸 명료해 줬어요. 그 과정에서 어느 한쪽도 비난하지 않았죠. 네. 또한 아이들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잔소리를 하기보다는 간단하지만 분명하고 단호하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이러한 깔끔함, 공정함은 아이들에게 멋지다, 유능하다 이렇게 보여줬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교수님, 이 권위 있는 성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과 건강한 의사소통을 해야죠. 네. 아이들과 따뜻하고 명확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말을 끝까지 듣고요. 아이들이 말하는 걸 믿으려고 애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이들과 건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이들은 성인과 말하는 거를 몹시 피곤해하게 되죠. 네. 아이들에 대한 성인의 기대, 그러니까 즉 나는 너가 이런 행동을 하기를 기대해 이런 것도 알려주고요. 네. 그리고 이런 성인의 기대가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었는지도 살펴보세요. 아이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 과하게 되면 혹은 아이들이 성인이 나한테 뭘 기대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으면 네. 아이들은 좋은 행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건강한 대화, 건강한 의사소통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또 다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정 혹은 학급의 규칙이 무엇인지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네. 권위 있는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이나 학급에 합리적인 규칙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환경을 구조화시켜서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하죠. 예를 들어서 잠자리에 드는 시간, 식사 시간, 학급에서는 분명한 역할 분담에 대한 규칙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만일 없다면 만들어야 돼요. 네. 근데 규칙만 만들고 규칙을 위반했을 때 뭐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은 아이들은 안 지켜요. 그렇죠. 그래서 규칙 위반 시 받게 될 결과도 분명하게 정합니다. 네. 환경의 구조화를 방해하거나 규칙을 깰 때 어떤 결과를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하는가는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위반에 대한 결과가 없다면 아이들은 올바른 행동을 하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아이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 행동을 좀 못했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나한테 좀 처벌을 해. 네. 혹은 두려움에 나 너무 무서워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도 좋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죠. 네, 정말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권위 있는 성인들은 아이들이 성숙하게 행동하기를 바라는 기대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반면에 허용적인 성인들은 이러한 또 기대가 정말 낮지요. 권위 있는 성인들이 아이들에 대해 높은 기대 수준을 보인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당장 성숙하게 행동해라 이거를 요구하지는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들이 보다 성숙되게 행동하게 될 것을
꾸준히 지도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이러한 믿음을 아이에게 전달한다고 보는 게 보다 정확할 것입니다. 때문에 권위 있는 성인들은 아이들의 실수나 결점에 대해서도 용서해주고 관대함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권위 있는 성인의 조건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